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오, 완전 신나죠? 이제 연휴 쭉. 이제 오늘까지 대부분 출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완전 신나는 연휴가 쫙.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명절이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가 이렇게 길지만 사실 뭐 집에 내려가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닥 뭐 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명절이 있고 그 뒤에 뭐가 겹치고 겹쳐서 쭉 이제 휴일이면 참 좋을 텐데 그 명절도 그렇잖아요. 앞에 많이 쉬는 것보다 뒤에 많이 쉬는 게 훨씬 낫죠. 뭐 그렇다고 명절을 앞당겨서 해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생일은 왜 보통 늦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앞당겨서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명절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정말 거의 열흘 가까이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탈 없는 그런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 서울이라서 그렇게 지방을 내려가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참 그 철없게도 그래도 차가 밀리지만 나는 그 시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 나이 들어 보니까 참 철없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뭐 비행기 배 타고 너무 힘들게 가지만 그렇게 힘들게 갔다 와도 그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 마음의 평안. 저는 사실 힐링이란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명절 증후군이다. 뭐 꼭 부부싸움을 하니 뭐 안 좋은 그 명절 때 한번 그 시골 갔다 와서 고향 갔다 와서 꼭 부부가 싸우고 뭐 그런 거 오다가 운전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내 편이 돼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명절 때 그 차 속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명절에는 두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부모 자녀 간에 모두 행복한 그런 명절 그 고향 오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 지난번에 뭘 얘기를 듣다가 80이 넘은 노부부 그러니까 같이 사신 지가 60년이 훨씬 넘는 예전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 부부 근데 너무너무 금실 좋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년해로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아직도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그 노부부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질문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싸우지 않고 오래도록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부인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너무 현명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옛날 분, 그 고지식하고, 그 옛날,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가부장적이고 그런 분이셨을 텐데, 나온 대답이 의외로 부인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부부가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멋쟁이 할아버지, 그쵸?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데, 남편분들께서. 그럼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한테도 비법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저 우쭈쭈 뭘까요 여러분? 그 남편을 애기같이 이렇게 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두 분 너무 현명하신 거죠. 정말 천상배필 그죠?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편들은, 첫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질투심도 느끼고,
그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빠로서의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기를 대하듯 남편도 대하면 된다. 그 왜 아들 여럿 있는 집 보면 이제 막 속상한 뭐 그런 얘기하면 누가 제일 속삭여 그러면은 보통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은 큰아들이 제일 문제야 그러나고요. 큰아들, 여기서 말하는 큰아들은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 대하듯이 무조건 잘했다, 궁딩 팡팡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으쭈으쭈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면서 부인 말을 잘 따르게 된다 이거죠. 그쵸? 먼저 이렇게 퉁퉁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으쓱해지고, 야, 우리 와이프가 날 인정해줬어? 이러면서 와이프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 현명한 어르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배려겠죠, 여러분. 배려. 이 배려가 이게 저는 그 배려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참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갑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리고 남한테 먼저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먼저 한다기보다 사실 이해, 배려, 사랑, 뭐 용서 이런 것들은 먼저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은. 근데 다 받고만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주고,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TV나 보통 그 좋은 강의 많이 들어 다니시니까 거기 나오면 뭐 먼저 사랑하는, 먼저 이해하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의 그 즐거운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안 즐거울 때도 있어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꼭 손해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럴 때 있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먼저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뿌듯하고 즐거운 게 더 많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때는 내가 먼저 주는 게 굉장히 나 뭐 되게 손해보는 듯한, 왜 내가 굳이 먼저 이래야 돼?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그런 배려나 이해나 이런 걸 강의를 하려고 하면 조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안 할 뿐이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요, 몰라서 못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학생이 모르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줘서 학습이 되는 건 되게 쉬워요. 가르쳐 주기도. 근데 알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게 이미 내 머리 밖에 박혀 있고 내 행동에, 내 습관에,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고치려고 하거나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지도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학습자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쵸. 요즘 서점만 가도 TV만 틀어도 배려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 아까 그 노부부의 이야기의 중심은 그게 배려가 아닌가,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가짜 깁스, 또 뭐가 나오더라. 하여튼 그 일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깁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여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자분들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근데 그게 서로 간에 배려가 있다라면 그렇게 그 시집에 가서 전을 부치고 뭐 음식을 하고 이게 힘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집도 있죠. 뭐 맏며느리가 고향집을 지키고 있는데, 굳이 이건 한 예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둘째 동서가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한테. 어머니,
어머니, 저 이번에 일찍 내려가려고 했는데 전날 야근이라서요. 어떡하죠, 어머니? 제가 당일날 그 차례 지내기 바로 직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애써 볼게요. 어머니 작지만 차례비 좀 넣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입금 금액이 좀 크겠죠. 막내는 어머니 제가 일이 서툴러서요. 어쨌든 일찍 가려고 했는데요. 저도 뭐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명절에 실수가 없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차례비 좀 넣었어요. 이러고 이제 두두가.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그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TV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야야 얘가 일이 있어서 못 내려온단다. 걔 정말 일을 잘하나 봐. 정말 똑똑한 우리 며느리야 이러면서 얼마를 보냈네 막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비록 둘째 며느리나 뭐 막내 며느리가를 칭찬하고 싶어도 큰 며느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욕을 해야죠. 이것들이, 형님 혼자 이렇게 애쓰는데 막 그렇게 편을 들어주고. 그래도 큰 며느리 다 압니다. 어머님 그게 그 빈말이라는 거. 그래도 듣기 좋잖아요. 애쓴다. 이러면서 같이 일해주시고. 또, 온 식구가 많이 모였으면 차례 지내고 나서, 물론 아들 내외랑 손주 같이 있으면 좋겠죠. 몇 날 며칠이고, 연휴 내내. 하지만, 입장 바꿔서, 딸이 사돈 집에 가서 차례 지내고 놀러 안 오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집 며느리는 저쪽 집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차례 끝나자마자 야야 뒤처리 내가 할게. 빨리 가라. 니네 빨리 가라. 어르신들 니네 보고 싶어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갓집보다는 시집을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은. 물론 여러 가지 예외는 있겠죠. 뭐 친정이 더 가까운 데 산다든가 뭐 시집은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내가 일이 힘들고 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이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냥 내가 내일 내려가도 되는데 오늘 하루 애 데리고 남편은 내일 오라 그러고 내가 오늘 먼저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그런 배려. 이게 있으면 서로 양쪽에서 그쵸? 동시에 뭔가를 같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겠죠. 마치 할머니가 남편을 궁딩 팡팡 쳐주면서 당신 최고야 할 때 동시에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 우리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줬기 때문에 내가 주거나 내가 줬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올 추석에는요 서로 이런 배려를 해서 내려가는 그것도 기분 좋게 올라올 때는 물론 운전하시는 분의 완전한 편이 돼서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조금 이제 연휴도 긴데 좀 늦으면 어떻고요. 좀 딴 길로 길을 잘못 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배려해서 이번 명절만큼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물론 지금까지 쭉 명절 때 고향 내려서 항상 기분이 좋았던 분들은 오늘 이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방송을 꺼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꼭 비단 시댁과 며느리와 뭐 처갓집과 사위 그리고 부부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저 사실 배려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백년해로 하듯이 좋은 관계로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